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은 전화로 요즘 유행하는 언택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석입니다. 네, 뭐 요새는 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익숙하실 것 같고요. 네. 자,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샵 9730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기존에 하던 대로 발언은 가급적 3분 안에 끝내주시고요. 꼭 3분 안 채우셔도 됩니다. 30초만 하셔도 됩니다. 3분이 꽤 네. 길더라고요. 이거 직접 들어보면은. 자, 3분 지나가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뭐 정기국회 회기는 끝났는데 공수처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국회 다시 열려서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윤영석 의원님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상황 뭐 특히 이제 공수처법 여당이 단독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한마디로 지금 독재죠. 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겠습니까? 우리 헌법상의 지금 상권 분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예.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범여권을 합해서 186석입니다. 정의당까지 하면은 예. 이러한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모든 입법을 지금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이제 지금 편성을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러한 그 민주당의 독주를 지휘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공수처법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그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기형적인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것이 지금 북한 같은 그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매일 지금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야당의 이제 견제 기능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이 국정의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정비리에 관여된 그런 의혹들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부당 폐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직접적인 지시로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청와대에 8명의 비서관이 지금 연계된 것입니다. 이 청와대 8명의 비서관이 연계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총력을 다해서 이런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인데 예. 그거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덮기 위한 그러한 공수처이고 결코 그 어떤 민심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너무 지금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도 안 남은 이 임기를 이렇게 가서는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러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자신이 이제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아주 무리한 그런 접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이렇게 할수록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겁니다. 결국은 알겠습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재촉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분을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독재, 전체주의, 뭐 북한 얘기 나왔고 민주주의 파괴, 무리한 수사, 전 세계에 없는 제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하나도 동의할 수 없고 하나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명석 의원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1987년 전두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된 이후에 다시 독재로 간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네. 법에 기반해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을 독재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 네. 법치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묻고 싶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지금 지난 7월 15일에 출범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무려 150일 가까이 지금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 사실상 무리한 떼쓰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도리어 독재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도리어 일부에는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공수처라는 게 뭐 전 세계 없다 그러는데 이미 유사한 기구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기구는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특수성에 맞춰서 약간씩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 싱가포르 등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기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울산 사건 또 월성 1호기. 예. 월성 1호기 사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월성 1호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사안입니다. 네. 저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소에 대해서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산업위에 있을 때 무려 이명박 정부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원외교 비리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누구를 기소했습니까? 검찰이. 여러 차례 문제를 얘기했는데 당시 그 하베스트라고 해서 그 수조 원대 손실을 끼친 그 하베스트 사건은 네.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까지 갔다가 결렬하고 왔다가 지경부 장관을 만나고 당시 최경환 장관이었죠. 네. 다시 전화를 해서 계약을 체결시켜서 수조 원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최경환 장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찰은 뭐였고 지금의 검찰의 판단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소가 끊임없이 나오고요. 네. 이런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그 민주주의 근간을 검찰이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울산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네. 그 당시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울산시장 그 김기현 지금 현 의원이죠. 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울산 시내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가 마치 모르는 일을 지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울산 김기현 시장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저는 울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당시 시장이었던 울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 문제, 가족 비리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새롭게 전면적인 수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진짜 무리한 경찰의 조사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청와대의 지시가 무리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시작은 울산 김기현 전 시장의 가족 비리에서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뭐 전 세계에 있는 제도니 없는 제도니 뭐 이런 공수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던 얘기니까 뭐 시간이 더 있으면 하겠는데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된다면은 결국은 이게 야당의 뜻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야당은 지금까지 협조를 안 해갖고 오히려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의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예. 저희 공수처 출범을 원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미 우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2명이나 추천을 했고요. 네. 그분들이 지금 7분의 추천위원이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 실제로요, 저희가 3일 전만 하더라도 네. 그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수처장을 저희가 임명을 하자라고 네. 하는 그런 전제 아래 민주당에다가 저희가 그러면 공수처장으로 후보로 예. 공수처장 후보로 가능한 사람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한 7, 8명을 추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분 한 2-3명은 빼고 나머지 한 4-5명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협의를 한 겁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다시 이것을 이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충분히 지금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대단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의 견제권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예.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한 어떤 이 법 개정을 또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이건 예. 이게 입법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좀 짧게 말씀하셨고 네네. 홍표 의원님 좀 짧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 부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충분히 논의가 가능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 지금 윤영석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달리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가 기다렸을 거고요. 예. 사실상 마지막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태년 이렇게는 예. 실질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시간 끌기용이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이번 법 개정을 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한다고 얘기한 건 잘못된 겁니다. 예. 만약에 야당의 추천위원이 다 사퇴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과 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한변협회장이 한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오죽했으면 자기도 공수처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야당 측 그 추천위원의 태도에 대해서 질렸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추천위원을 만들려고 하는 추천하려는 게 아니라 예. 시간 끌기, 그다음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의 반복이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이게 대한변협회장의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석 의원님 이게 대답이 되셨습니까? 예.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예. 사실관계가 제가 말씀드려서 정확합니다. 제가 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7, 8명을 추천을 해왔고 예. 우리 당에서 그중에 한 4명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회신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양쪽이 다르니까. 아예 무시를 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그 추진을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온 거잖아요. 저 진행자께서 나중에 예. 양당 원내대표께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지금 완전히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영석 의원님, 그럼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짧게 한 1분 정도만 이게 네.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도 끝났고 오늘 통과되면은 이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협조를 하실 건지 아니면 뭐 보이콧을 하실 건지 어떻습니까? 뭐 저희 개인적인 지금 생각은 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 기능은 완전히 이런 마비가 된 겁니다. 네. 더 이상 국회가 무의미한 거죠. 이런다면은 저희 야당으로서는 전면 보이콧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 문제에서 사실 이제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네. 지금 이걸 일방 독주하는데 사실상 야당으로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국민 민심에 저희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장애투쟁을 통해서 장애투쟁, 예. 장애투쟁을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게 이런 야당과의 경색 국면이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뭐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좀 있으세요? 이게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만약에 투쟁을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야당이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쟁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저도 20대 국회의원에 4년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몸서리기가 날 정도입니다. 예. 20대 국회 기억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식물국회, 야당이 반대하고 아무것도 법안 하나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국회를 또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 공수처법은 물론이고요. 모든 법에서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저 윤영석 의원님께서 우리가 입법 독재하고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는 여당의 독재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겠지만 더 문제는 일하지 않는 국회, 놀고 먹는 국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정쟁만 하는 국회에 대해서 훨씬 더 진저리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성과를 통해서 여당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일을 하더라도 짧게 30초만 하세요. 예. 올바른 일을 해야죠. 이런 전 세계에 없는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부정비리를 방어하고 결국은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겠다는 이러한 알겠습니다. 이러한 발상, 이러한 입법이 어떻게 이에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지금도 계속 정치 공세만 이 방송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네. 생산적인 얘기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분이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발언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의 입장은 한쪽은 입법 독재다 이러고 있고 한쪽은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이런 말씀이시니까 요건 아마 청취자분들이 상황을 판단하실 것 같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 공수처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는데 정무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님 정무위에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기재위입니다. 아, 기재위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정무위에 계신 줄 알았네. 예. 그러면 정무위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좀 말들이 많아요. 아니, 그 예컨대 뭐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뭐 공정거래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재계 이익만 너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저기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두 가지 법이 다 정무위 법은 아니고요. 상법은 법사위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정무위 법안인데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법에서는 그 다중대표 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 한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정부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0.01%였는데 이걸 0.5%로 상향하면서 예. 다중대표 소송 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또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돼서 3% 의결권을 분리한 것, 예.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 법안을 합산하는 것이었는데 분리한 것에 대한 일부 문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분리선출과 관련된 3%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예. 벤처기업과 같은 아주 소기업들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다만 이 문제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3% 합산 문제는 저는 당초 원한 대로 다음에 예. 한번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공정거래법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했던 CVC 허용,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허용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문제가 된 거는 공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건데요. 예.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친기업적인 건 아니냐, 후퇴한 건 아니냐 우려도 있는데, 당초 정부가 가져온 법안도 좀 애매했던 게요. 예. 경성 전속고발권만 폐지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제 여야가, 야당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측이 정말 상법 문제에 대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해서 한다면은, 저는 이 문제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저는 아예 경성과 연성 구분 없이 전체를 폐지하는 문제를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 이게 정의당까지 속여가면서 이런 거 아니냐, 뒤통수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정무위에서 상황은 저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정무위에서도 논의하면서 측의 반발이 세니까 이번에는 1단계, 한 단계 전진하는 의미에서 법을 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실상 정부가 가져온 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칫하면 검찰의 전속고발 폐지가 검찰의 권한만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검찰개혁과 함께 전속고발 폐지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님은 최소한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3% 룰이라든가 전속고발권 같은 논란 같은 경우는 여야가 앞으로도 충분히 좀 논의해 보자. 네, 그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저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이 정부 원안보다 더 나가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윤영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좀 얽혀 있는데, 상법의 3% 룰, 다중대표 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한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네, 우선 저는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우리가 비준한 것은
추진하기 위한 그 노조 3법. 이건 환노위 얘기네요 또. 예. 그 부분은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노동권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상당히 이제 저는 잘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다만 이제 이런 그 노동권이 너무 강해질 경우에 여러 가지 파업이나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기준으로서 이제 대체 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이런 문제 파업 시에 그런 것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결국은 기업의 어떤 방어권을 또 이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균형 있게 어떤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를 앞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입법 과정이 좀 후퇴를 한 것이긴 하지만요. 일단 합산 3%에서 이제 개별 3%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저희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SK 또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런 경우에는 외국계 자본연합이 이 우리 주주들의 개별 3%를 적용한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외국계 자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계 자본의 어떤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방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걸 굉장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단체들이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유예해달라 이런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상당히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의 어떤 이런 과정에서 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이번에 이제 폐지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폐지해야지만 이 재벌 개혁이 가능하고 경제가 공정하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작은 영세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고발을 했을 경우에 대기업의 행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가 그것을 묵살해버리면은 이걸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은 폐지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 이걸 반드시 폐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무위 논의 과정을 보니까 민주당이 정의당에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걸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결국은 본회의 시간 다 됐습니다.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이걸 완전히 또 정반대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손방울 뒤집게 하는 이런 신뢰를 배반하는 이러한 정당 정말 실망스러워요. 제가 좀 법안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윤영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법안 얘기했는데요. 홍익표 의원님. ILO 비준법안 이미 말씀하셨고 요번에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특고 3법, 특수고용노동 3법이 통과돼서요. 그래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이 고용보험이 적용할 수 있게 된 게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경찰법하고 국가정보법이 지금 국가정보법은 아직 필리버스터에 걸려서 통과가 안 됐지만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도입되면서 이제 분리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또 의미 있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저번에 통과가 돼서 5.18과 관련된 어떤 비난이나 근거 없는 비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도 의미 있는 법이었다 생각합니다. 따올려서 조두순법도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민생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의법적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님, 근데 기업처벌법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재계가 아닙니다. 반발해서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당대표께서도 여러 번 하셨고요. 이낙연 대표도. 저도 아마 이 방송에서 몇 차례 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겁니다. 다만 이게 재정법이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어요. 공청회라든지 이런 축조심사 등 여러 가지 시간과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12월 임시국회 이번 열렸는데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지난번에 윤영석 의원님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무난하게 협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의당은 뭐 논의 15분밖에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데 어찌됐든 네. 뭐 임시국회 때는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 유영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기업 처벌법에 대해서는 예. 그 기업의 어떤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주를 처벌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지금 국가입니다. 네. 굉장히 우리 국가 어떤 위신에 상당히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강력한 그 처벌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것을 미적미적거리면서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 자체가 지금 대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산업 설비라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이런 처벌뿐만 아니고 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계 설비라든지 산업 장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지원을 예방 시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중소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예. 그냥 모든 것을 중소기업의 책임을 떠넘기면은 이런 부분이 처벌을 하더라도 굉장히 개선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과돼야 된다. 저는 윤영석 의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민주당이 대기업을 옹호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야당에서나 또 조중동 같은 보수 일간지에서 절대로 우리 보고 반기업적 정당, 반기업 정서 이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되겠네요. 예. 자, 그 유영석 의원님도 통과돼야 된다고 하셨고, 예. 홍익표 의원님도 임시국회 때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아니요, 저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 임시국회 때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었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김기식의 식스센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